가격의 상승률이 트럼프 당선된 11월 달은 조금 조정받고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는 일종의 뭐 폭주 기차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알았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금, 달러, 리치 이런 거 사두면 셋 중에 하나는 대박 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금이 이렇게 대박이 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골드 이야기입니다. 금입니다. 금.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거의 이제 온스당 이게 참 23g인가 24g인가 그런데 굉장히 작은 덩어리가 지금 3,000불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 PD님하고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PD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금 역대 최고가 지금 사도 될까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신 게 특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금 비중을 줄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절벽을 만들면서 수직으로 급등할 때 저는 감사히 좀 팝니다. 저는 약간 기술적 매매에서 이걸 착안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평균 상승률이 한 7%, 8% 가는 자산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해에 한 30%, 40%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코인처럼 하루에 8%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밴드는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금이라는 거 자체가 일종의 과거에는 준비 통화였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 부자라서 그렇게 가격이 오르되 잘 오르긴 하지만 격렬하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 격렬하게 가격이 막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자금의 쏠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자금의 쏠림들이 벌어질 때는 저 약간의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즉 이격이 과하다. 와, 기술적 분석 용어 한번 썼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연관되는 용어가 뭐냐 하면 리밸런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체 자산을 예를 들어서 투자 5분법을 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투자 5분법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러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5분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5분의 1은 뭐 한다고요? 한국 주식, 5분의 1은 미국 주식, 5분의 1은 미국 채권, 5분의 1은 한국 채권, 그리고 남는 1을 금을 사는 거죠. 근데 금값이 너무 폭등하면 제가 원래 20%를 목표로 했는데 금이 너무너무 상승해서 25%가 됐다.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걸 놔둬요?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근데 지금 그걸 파니까 미국 국채가 매력 있는 금리 레벨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5% 팔아가지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목표 비중 20%인데 한 15%가 있는 미국 국채를 산다든가. 아니면 또 한국 주식이 얼마 전까지는 비리비리 했잖아요. 요새는 좀 잘 가지만. 아무튼 그걸 좀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금에서 번 5%포인트를 헐어서 딴 걸 사는 게 리밸런싱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둘 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 가격 계속 오를까요? 오른다고 본다니까요.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았어요. 작년 연말에 안 팔고, 작년 연말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 연말 안 팔고, 2월 초가 돼서야 한 게 이제 가격의 상승률이 트럼프 당선된 11월 달은 조금 조정받고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12월, 1, 2, 3월 세 달을 오르는데 이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막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는 일종의 폭주 기차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알았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금, 달러, 리치 이런 거 사두면 셋 중에 하나는 대박 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금이 이렇게 대박이 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것 같아. 이제 알았나 싶은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의 가파르. 물론 말도 안 되는 가격 따위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저는 일단 오르긴 오른다. 근데 좀 차익 실현을 잠깐 하고 들어가도 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격이고 과열이다. 그리고 모든 뉴스가 다 금 그러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사람들이 쏠림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금 말고도 다른 자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은 여전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할 주요 자산일까요? 금의 비중을 저는
20% 아까 이야기했는데 20%는 이제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연금의 그 대체자산 투자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6%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사이가 대략적으로 볼 때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조정이 안 오면 이제 제가 틀린 거지만 조정이 오면 저는 또 담을 생각이다. 그런 정도로 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좀 최근에 가격 상승은 너무 가파른 면이 있어서 조금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투자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잘 모르면 분할 매수죠. 뭐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살 때 제가 아까 채권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약간 여기서 2Y 치면 이게 이제 2년물 미국의 국고금리인데요. 예,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빨간 선은 이제 금이고요. 파란 선은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막 오르면 아무리 좋던 미국의 금값도 좀 랠리가 꺾이고요. 채권 금리가 좀 오르던 게 진정되면 금리 오르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채권이 또 한번 금리가 좀 올라가면 또 채권도 또 사볼 만한 절대 레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까 좀 했던 거죠. 뭐 언제 오를지 저도 모르고 또 오를 때는 당장 손실이 나니까 무섭긴 합니다만 이런 관계들을 잘 염두에 두신다라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채권,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차원으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만 사라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저는 좋아한다. 금을 사면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이다라는 점들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